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숨겨진 풍요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풍요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웬 브룩스의 숨겨진 풍요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는 때로는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패턴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은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갑자기 길거리에서 빨간색 자동차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빨간색 자동차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식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보다 풍요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트릭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기반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뇌에는 망상활성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요로움, 기회, 감사할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이 시스템은 그러한 것들을 더 잘 인식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이끕니다. 따라서 첫 번째 법칙은 당신이 찾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찾는다면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감사함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삶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사함이 단순한 의례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함은 깊은 감정적 연결과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그 감사함을 진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3가지 작은 축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맛있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친구의 따뜻한 미소일 수도 있으며 또는 단순히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기반이 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함을 정기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합니다. 풍요로움은 종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합니다. 감사함은 그 풍요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풍요로움의 역설 중 하나는 우리가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기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지식, 관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원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대함이나 이타심을 넘어 풍요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부할 때 우리는 풍요의 흐름에 동참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풍요로움도 순환될 때 그 가치가 유지되고 증가합니다. 관대함의 도전이라는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한 가지 작은 관대한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은 노숙자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지역 환경 정화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풍요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에는 종종 내면의 저항이 존재합니다. 이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부유해지면 내 가치관이 변할 거야 등의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저항, 즉 자기 제한적 신념들은 종종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념들이 단순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내면의 저항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면의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대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우리의 제한적 신념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내가 성공할 자격이 없다는 어떤 증거가 있지? 반대로, 내가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 이렇게 내면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제한적 신념의 허구성을 깨닫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현실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의 다섯 번째 법칙은 바로 행동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만 집중하며 생각과 감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행동하는 것의 힘은 엄청납니다. 매일 1%씩 개선되는 것이 1년 후에는 37배 이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복리의 법칙입니다. 풍요로움을 향한 행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15분 동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 또는 한 달에 한 번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승리의 전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모멘텀을 유지하고 풍요로움을 향한 여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잡한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연결성은 풍요로움을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이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주고받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때 그들도 우리에게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혜성의 법칙입니다. 네트워킹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가치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또한 멘토와 멘티 관계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간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여러분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이런 멘토링 관계는 풍요로움의 순환을 가속화시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계획에 집착하여 새로운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유연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대나무가 강한 바람에도 끊어지지 않고 휘어지듯이 우리도 삶의 도전 앞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응력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은 실험적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과 결정을 실험으로 보고 그 결과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T자형 전문성의 개념입니다. 한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풍요로움은 종종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마치 오크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복리의 법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력해집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지속하면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대나무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는 심어진 후 첫 4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대나무는 지하에서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째의 대나무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6주 만에 25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풍요로움도 이와 유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바라보면 쉽게 낙담할 수 있지만 매일의 작은 진전에 집중하면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 관계, 지적 성장, 정신적 평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풍요로움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다른 중요한 영역을 희생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은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저해합니다. 균형 잡힌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삶의 바퀴 개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건강, 재정, 관계, 커리어, 개인적 성장, 여가, 영성, 사회기여 등 삶의 주요 영역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영역의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보고 어느 영역이 관심이 필요한지 파악해보세요. 균형은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맞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특정 영역에 더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모든 영역이 적절히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각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건강이 개선되면 일의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영역의 개선은 다른 영역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풍요로움의 마지막 법칙은 감정지능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높은 감정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며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감정지능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또는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라고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운동 등의 기술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공감 능력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도의 감정 지능을 가진 리더들은 그들의 팀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감정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숨겨진 풍요의 법칙 결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원리들입니다. 풍요로움의 여정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배우며 기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그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3가지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의 제한적 신념에 도전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향한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